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최근 급락하는 증시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자,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19개, 또 코스닥에서는 87개, 굉장히 어려운 시장 때문에 심리가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일 수 있다. 이런 존 템플턴 투자대가의 명언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최고로 비관적인 시점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에 9년 만에 발동이 된 것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국민 연설 이후 실망에 따른 변동폭 확대가 또 원인이 되었었죠. 한 3일 전에 미국 증시가 7%대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이드카 제공 원인이 되었었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왜 실망을 했는지와 또 이 사이드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이드카가 뭔지, 또 서킷 브레이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사이드카 중요한 것은 뭐 사이드카 발동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발동이 된 이후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죠. 해서 이 사이드카 및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에 대한 중요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SBA는 이제 중소기업청을 말해요. SBA 500억 달러 자금 증액, 저금리 대출 실시. 자, 이 부분만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즉각적인 급여세 감면 의회의 협조 요청, 요 부분하고, 마지막에 이것은 금융위기가 아니다, 극복해 나가는 일시적 순간일 뿐이다, 요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만간 전례 없는 비상조치를 취하겠다, 요 부분도 좀 부정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즉각적인 급여세 감면에서는 즉각적인 급여세 감면 의회의 협조 요청, 요 부분이 세금 이 면제 규모가 한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해서 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스닥 지수 선물이 본격적으로 좀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재무부의 다음 달 15일까지인 세금 납부 시한 연장 지시, 이 부분이 이렇게만 보면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또 스티브 모누신 재무장관이 전일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조치가 세금 납부 시한 연장 조치, 이 조치가 한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구체적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 전례 없는 비상조치를 취하겠다, 요 부분도 문호신 재무장관이 앞서서 시사를 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융위기가 아니다, 극복해 나가는 일시적 순간일 뿐.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제가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종 코로나19 대응책 법안 공개를 앞두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의회에 공을 넘기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연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원 세입위원회가 있어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닐 위원입니다. 이 닐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지금 사태는 비상사태다 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인하 방안은 이번 자체적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 돌파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간 거죠. 급여세 감면 방안이 이제 배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감면 방안이 배제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책임을 민주당에 묻겠다, 그런 의도가 좀 깔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 합의를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주말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또 기다리고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또 최선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 법안,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공개하고 12일에 이제 표결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말에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드카는 사실 이 신호등으로 비교하면 이제 그 주황색 전멸등, 황색 전멸등, 주의하세요, 그런 의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5% 이상 변동폭이 확대된 상태가 1분간 지속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5분간 정지되는 것은 이제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2011년 10월 이후 9년 만에 발동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시장이 아무튼 간에 실망으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후 1시경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는데요. 과거 2011년 10월 이후 9년 만에 발동이다라고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2016년 2월에 서킷 브레이커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개성공단 철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2011년 10월 요 날짜를 이제 적어드렸던 것은 2011년 7월, 8월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발 디폴트에 대한 우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금융위기, 그 부분이 가장 컸었죠. 해서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금융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적어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상황이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이힐드 채권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간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금융 위기,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한다면 2011년 9년 전 이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을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미국 지수 차트와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또 기술적인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발언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드렸는데요.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